네,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모방 출원 사례에 대해서 네. 떠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이 확인하시죠. 오, 이 EBS 인기 캐릭터죠. 이 펭수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최 의원님,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작년 9월에 EBS가 화장품, 기저귀, 의류 완구 등 총 17가지 항목의 펭수 이미지들을 상표 등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작년 11월에 출원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은 이보다 앞서서 EBS가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을 하기 이전에 제3자 일반인이 펭수와 자이언트 팽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그리고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서 이게 심사 대기 중이었던 것을 EBS가 나중에 알고 부랴부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이네요. 진짜 말도 네. 안 돼요, 지금.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아는 EBS의 캐릭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쵸. 그냥 좀 편하게 좀 이따 하면 되겠지 하다가 발빠른 양심 없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누군가가 그러니까요.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네요. 네. 거의 뭐 남의 걸 그냥 갈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EBS가 그 제3자 일반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자 이 펭수를 먼저 출원했던 민간인 네. 제3자가 상표 출원을 EBS에 양도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로 제3자 출원은 거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 상표법이 네. 이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그 권리를 부여하는 네. 선출원주의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음. 그 특허에 대한 제도를 악용을 해서 네. 유명한 상표를 먼저 선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진짜 국민 캐릭터 펭수를 뭐 다른 사람한테 뺏길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또 네, 실제로 이 백종원님께서 직접 나서주시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어떤 건지 좀 예.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포항 덮죽집은 작년 7월 이제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이게 홀로 개발했던 그 덮죽 메뉴를 선보여서 그 좀 백종원 씨께 이제 호평을 받았던 네. 메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방송 3개월 만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덮죽집의 메뉴 레시피를 좀 그대로 뺏겨서 이제 판매를 했던 사안이었죠. 저도 이 방송도 기억나고 이 이슈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야,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제일도 아닌데 너무 이거는 비양심적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뭐 다행히도 논란이 커지자마자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금까지 맺은 가맹 계약을 취소하고 뭐 사업 철수를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포항 덮죽집보다 먼저 그 덮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지금 그 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 진실은 또 여러 이제 기관에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제대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한 모방 출원도 그렇지만 허위 표시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특허 허위 표시 적발 및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건수가 14,38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치과, 미세먼지 마스크 등 올해도 9월 현재 2,901건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저희가 모를 뿐이지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표 출원의 중요성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과 기업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문제지만 국가와 국가 또 기업과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경쟁력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상표를 도용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네. 5년간 피해 규모가 300억 원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있어요. 예. 300억이요? 어떤 상표를 도입했길래? 예,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은 호땡땡 치킨, 설땡, 뭐 서땡 우유, 뭐 이런 상표들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아마 인터넷상에서도 삼성 로고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네. 중국 그 짝퉁 로고들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나마 중국은 피해 규모가 이제 산정이 되는데 이렇게 피해 규모도 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3년간 800건, 그리고 태국은 약 1000건, 인도네시아에서도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는데요. 이 상표 침해 피해 금액을 추산하는 그런 사이트가 없어서 피해 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상표나 이런 것들을 도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그만큼 한류의 힘이, 네. 열풍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뭐 이런 상표 도용뿐만 아니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서 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가져가 썼으면 좋겠어요. 메이드 인 북경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희 프로그램이 원조가 돼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자, 요즘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상표 도용, 짝퉁 제품이 늘어나다 보면은요, 이거야말로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